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의료 도구들을 움직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폭풍 속에 있는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하얀 의사가운 아래로 비치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삶의 터전이자 그녀의 모든 재능을 쏟아붓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녀에게 개인적인 지옥이었다. 환자 의식 불명, 다발성 장기 손상 의심됩니다. 심박수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서연은 고개를 들어 수술대위 환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차가운 산소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바로 그녀의 남편, 이준호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아내로서의 절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그녀의 손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강렬한 의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호를 살려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서연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흉부외과 의사였다. 그녀의 손은 신의 손이라 불릴 만큼 정교했고 그녀의 판단은 늘 정확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언제나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고 힘든 시간을 거쳐 의사의 꿈을 이루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것은 남편 준호의 사랑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준호의 어머니, 즉 그녀의 시어머니인 박미경 여사의 끊임없는 멸시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박미경 여사는 명문가 출신의 재력가이자 고고한 자부심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김서연의 고아원 출신이라는 배경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고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준호와 결혼을 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족한 투성이인지 내까짓게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박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 칼날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경멸과 함께 뿌리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독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사랑하는 준호를 위해서였다. 준호는 늘 그녀의 편이었고 시어머니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려 애썼다. 그러나 그 역시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 앞에서는 무력해질 때가 많았다. 그들의 사랑은 깊었지만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벽은 그들의 관계에 끊임없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병원 생활은 전쟁터 같았지만 서연은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몰두하며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수술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최고의 의사가 되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그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세상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공을 향해 달려갔고 마침내 젊은 나이에 실력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교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그녀의 이름은 의료계에서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미경 여사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서연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훌륭한 수술을 성공시켜도 박미경 여사는 여전히 그녀를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평가했다. 그녀는 서연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서연의 성공을 자신의 아들 준호의 후광 덕분이라고 치부했다. 이사가 되면 뭐하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고아원 출신인 건 변하지 않아. 우리 준호 같은 남자를 만났으니 저 자리까지 간 것이지. 네 힘으로 된 줄 알아. 박미경 여사는 서연이 듣는 앞에서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녀는 이제 익숙해진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이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 병원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밤새 진행된 응급수술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남편의 회사 비서실이었다. 선생님, 이준호 대표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XXX 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로서의 남편을 대해야 하는 기묘한 현실에 당황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사고를 당하다니. 그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 그대로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준호의 이름만이 가득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준호의 모습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의료진들이었다. 이준호 환자, 다발성 외상, 출혈 심하고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심장 압박 시작합니다. 한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서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수술실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호의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여미고 평소의 냉철한 모습으로 돌아섰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만 집중해야 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내 아들 준호야. 그것은 박미경 여사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고 절규하며 달려오고 있었다. 박미경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와 다른 친척 몇 명이 따라오고 있었다. 박미경 여사는 준호의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알아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아들의 위급한 상황만이 보였을 뿐이었다. 서연은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미경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박미경 여사는 서연을 응급실의 수많은 의료진 중 한 명으로만 여길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지만 그 안에 서연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그런 시선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어쩌면 미묘한 기대감 같은 것. 그녀는 이제 의사로서 시어머니의 아들을 살려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의료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서연은 메스를 잡고 준호의 몸에 절개선을 그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준호를 살려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를 살리는 것이 그녀의 사랑이자 그녀의 의사로서의 사명이었다. 동시에 그녀를 평생 무시해왔던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김서연은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이준호를 향했다. 남편의 얼굴은 산소 마스크와 연결된 수많은 의료기기들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너머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생명의 위협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의사로서의 본능이 강하게 발동했다. 매수! 김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에게 전해졌다. 그녀의 손이 메스를 잡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싸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였다. 수술은 시작되었다. 이준호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었고 특히 심각한 뇌출혈과 흉부 손상이 확인되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한시라도 빨리 출혈을 잡고 손상된 장기를 처치해야 했다. 김서연은 능숙하게 준호의 몸을 열고 쏟아져 나오는 피를 막았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손상된 혈관과 장기들을 살폈다. 흡인이 더 강하게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 공급 속도 올리고 지혈 준비.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오고 갔지만 김서연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준호의 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춤을 추었던 파트너처럼 자신의 손과 도구들을 움직였다. 피와 살, 그리고 땀방울이 뒤섞인 수술실은 생명의 최전선이었다.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틈도 없이 수술에 몰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준호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고아원에서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던 준호.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그녀를 지지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기에 시어머니 박미경 여사의 모진 말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수술실 밖, 응급실 복대에서는 박미경 여사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옷은 구겨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비서와 몇몇 친척들이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아들의 생명만이 중요했다. 우리 준호 좀 살려내, 제발. 내 아들 살려내라고 병원이라는 곳이 이래서야 쓰겠어. 당장 최고의 의사를 데려와 이 병원 원장이라도 불러오란 말이야. 박미경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응급실 간호사가 박미경 여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지금 환자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치료받고 계십니다. 흉부외과 김서연 교수님께서 직접 집도하고 계십니다. 박미경 여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김서연이 누구야? 이 병원에는 실력 있는 의사도 없나?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의사가 감히 우리 준호의 수술을 해 당장 다른 의사로 바꿔 원장이라도 불러오란 말이야. 박미경 여사는 고함을 지르며 간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에게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그저 수많은 의료진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은 그녀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다. 간호사는 박미경 여사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그녀를 진정시켰다. 어머님, 김서연 교수님은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이십니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교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박미경 여사는 간호사의 말을 비웃었다. 웃기고 있네. 고작 여자 의사 주제에 뭘 안다고. 내 아들은 내가 최고로 아끼는 외동아들이야. 내까짓게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당장 원장 불러오라고. 박미경 여사는 여전히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오만함과 무지함은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서연이 피 묻은 수술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의 뒤에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의료진들의 안도감이 흘러나왔다. 박미경 여사는 아들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나왔다는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김서연의 얼굴이었다. 박미경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김서연의 피 묻은 수술복과 그녀의 가운에 새겨진 흉부액과 김서연 교수라는 이름표를 번갈아 응시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녀가 방금 전 고작 여자 의사 주제에라며 비하했던 그 의사가 자신의 며느리이자 아들의 생명을 살린 의사라니. 엑시오, 서연아, 네가 왜 여기서? 박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경악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의 떨리는 눈빛을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준호는 살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박미경 여사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박미경 여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독설들이 맴돌았다. 고작 여자 의사 주제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의사.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며느리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김서연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김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아무런 비난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지친 기색 속에서도 환자를 살렸다는 의사의 굳건한 책임감만이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며느리에 대한 모든 편견과 오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김서연의 고아원 출신이라는 배경을 넘어 그녀의 진정한 능력과 가치를 깨달았다. 박미경 여사는 김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김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의 행동에 놀라 그녀를 말렸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미경 여사는 김서연의 따뜻한 말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김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준호를 살려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쌓여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바라왔던 순간이었는지도 몰랐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개인적인 감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동시에 시어머니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준호의 회복이라는 큰 상과 가족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수술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김서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이준획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미경 여사의 절규와 놀라움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이곳은 오직 생명의 싸움만이 존재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김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메스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더욱 강렬해졌다. 김 교수님, 출혈 부위가 너무 넓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준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다. 특히 심장과 폐 주변의 손상은 치명적이었다. 김서연은 메스를 든 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플래시백 고아원 시절, 어린 서연은 늘 외롭고 쓸쓸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세상은 차갑고 혹독한 곳이었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보다 작고 왜소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남다른 총명함과 함께 강한 생존 본능이 숨겨져 있었다. 고아원의 삶은 늘 배고픔과 서러움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자주 벽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언젠가는 저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느 날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온 의사 한 명이 서연의 눈에 띄었다. 그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진료를 보았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의사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바로 의사가 되는 꿈이었다. 선생님,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줄 수 있나요? 서연은 용기를 내어 의사에게 다가갔다. 의사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직업이란다. 너도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린 서연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그때부터 서연은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했다.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했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의학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다. 그녀는 꿈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나갔다. 김서연은 눈을 떴다. 과거의 기억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녀는 준호를 살려내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을 살리는 것을 넘어 그녀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다. 여기 손상된 심장 판막입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봉합합니다.
지혈 더 정확하게. 김서연은 침착하게 지시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더욱 빠르고 정확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준호의 몸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수술은 길고도 험난했다. 준호의 심장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손상된 장기들은 김서연의 능력을 극한으로 시험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함께 부딪히는 듯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 박미경 여사의 날카로운 독설,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준호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기억들은 그녀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주었다. 플래시백 박미경 여사의 독설. 결혼 후에도 박미경 여사의 서연에 대한 멸시는 계속되었다. 서연은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최선을 다해 의사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박미경 여사는 서연이 이룬 모든 것을 폄하했다. 겨우 의사, 나부랭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거들먹거려 우리 준호처럼 재벌가 아들과 결혼했으니 저 자리까지 간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된 줄 알아.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내 발목을 잡을 거야. 박미경 여사는 서연이 병원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흉부외과 전문의로 인정받아도 그녀의 노력과 재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출신을 들먹이며 끊임없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서연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김서연은 다시 수술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손상된 심장 판막을 봉합했다.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생명을 살리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시계는 벌써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서연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봉합을 마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수술 끝났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활력 징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의료진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모두 김서연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했다. 생사의 기로에 섰던 환자를 살려낸 것은 오직 김서연의 끈질긴 노력과 탁월한 능력 덕분이었다. 김서연은 수술복을 벗고 피 묻은 장갑을 벗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준호를 살려냈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자 복되는 박미경 여사와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불안감이 가득했다. 김서연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박미경 여사는 김서연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왔다. 서연아, 우리 준호는 괜찮니? 박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김서연을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생명을 살린 의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김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준호는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박미경 여사는 김서연의 말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감격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네가 준호를 살렸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그녀의 오만함과 편견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김서연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그녀에게 감사했다.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쌓여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비로소 놓아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더욱 단단하고 강인해졌다. 그녀는 이제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마주할 것이었다. 수술의 성공은 김서연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준호의 생명은 건졌지만 그의 회복은 아직 불확실했다.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김서연은 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이제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지만 아직 온전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박미경 여사는 수술 성공 소식을 듣고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준호의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김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었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준호는... 박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손은 김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 고아원 출신이라며 무시하고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박미경 여사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눈빛은 김서연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했다. 김서연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오랜 상처가 아물어가는 듯한 따스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오랜 시간 쌓인 불신 때문이었을까?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준호의 삼촌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이정우가 들어섰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박미경 여사와 김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이정우는 늘 준호를 아끼고 서연에게도 비교적 친절하게 대했던 인물이었다. 형수가 무사하다니 다행입니다. 서연 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박미경 여사는 이정우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했다. 전구 씨, 우리 준호가 이렇게 됐는데 회사 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누가 대표 자리를 맡아야 하는 거야?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의 말에 놀랐다.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회사 경영이라니. 서연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시어머니의 본래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미경 여사에게는 늘 아들의 성공과 집안의 명예가 최우선이었다. 이정우는 박미경 여사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수님,
지금은 준호 형님의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회사 경영은 일단 제가 임시로 맡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준호 형님이 회복되면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 박미경 여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뭐 자네가 안 돼. 우리 준호 자리인데 자네가 왜 맡아 다른 사람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서연이가 맡는 것이 나을 거야. 서연이는 준호 아내니까. 김서연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제안에 당황했다. 그녀는 의료인으로서의 삶에만 충실했지.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전 같았으면 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회사에 손을 대려 하느냐며 길길이 날뛸 박미경 여사였다. 이정우는 박미경 여사의 말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서연 씨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배려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비웃음이 서려 있는 듯했다. 김서연은 이정우의 눈빛 속에서 싸늘한 계산을 읽었다. 그녀는 준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의심은 강렬한 불안감으로 변해했다. 그날 밤 김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병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이정수의 미묘한 언행,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준호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준호의 비서를 호출했다. 어제 준호 씨 사고 당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고 현장 상황, 사고 차량의 상태,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비서는 김서연의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그게 대표님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시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트럭이 돌진했다고 합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서연은 비서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녀는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했다. 비서는 망설이다가 블랙박스 영상이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김서연은 경찰에 직접 연락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요청은 번번이 거절되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유였다. 김서연은 더욱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이정구가 이 집 모든 상황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정우는 준호의 대표 자리를 탐내고 있었고 준호의 사고는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김서연은 준호의 사고가 이전구의 음모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녀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몰래 자신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의료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사고 차량의 파손 상태를 분석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녀의 의사로서의 냉철한 분석력과 과거 고아원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 길렀던 뛰어난 직감력이 발동했다. 그녀는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몇 날 며칠 밤샘 조사를 하던 김서연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설치된 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에서 준호의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기 직전 다른 차량 한 대가 준호의 차량을 미묘하게 가로막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었다.
그 차량은 사고 직후 감쪽같이 사라졌고 경찰 보고서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김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정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서연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이정우의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을 위협한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고아원 출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김서연은 블랙박스 영상 속 미스터리한 차량을 단서 삼아 이전구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옛 친구이자 뛰어난 탐정인 민지아였다. 민지아는 고아원 시절부터 서연과 함께 자랐고 서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공유했던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탁월한 직감으로 서연을 도왔다. 서연아, 준호 씨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고. 내 촉이 그렇게 말한다면 분명 뭔가 있는 거야. 내가 뭐든 도와줄게. 민지아는 서연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연의 사건에 매달렸다. 그녀는 서연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조력자는 뜻밖에도 이준호가 사고 전부터 키우던 반려견 맥스 반벅가일이었다. 맥스는 골든 리트리버 종으로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했다. 준호가 사고를 당한 후 맥스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김서연은 맥스를 보살피면서 그 개가 준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맥스는 준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일지도 몰랐다. 김서연과 민지아는 블랙박스 영상 속 의문의 차량 번호를 추적했다. 그들은 밤샘 조사를 거듭하며 차량의 소유주를 알아냈다. 차량의 소유주는 이정구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한 재력가였다. 그는 이정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인물이었고 그의 사업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했다. 김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지야, 이 사람의 최근 행적을 추적해줘. 특히 준호 씨 사고 전후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정우 부회장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봐줘. 김서연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지아는 능숙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이정구와 그 재력가 사이에 오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그들은 준호의 회사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고 그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다. 준호는 이들의 비리를 눈치채고 이를 막으려 했고 그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서연아, 이정우, 이 자식, 보통 놈이 아니야. 준호 씨 회사를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고 있었어. 준호 씨는 이걸 알아채고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거야. 민지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서연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심장이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이정우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준호를 죽음으로 내몰려 했고 그녀의 삶마저 파괴하려 했다.
그녀는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서연은 이정우의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정우는 과거 준호의 아버지, 즉 자신의 형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었다. 그는 형의 죽음을 위장하여 회사를 독차지하려 했고, 준호의 어머니인 박미경 여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었다. 박미경 여사는 이정우의 협박에 시달리며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녀의 며느리에 대한 오랜 멸시와 독설은 어쩌면 자신의 무능함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였을지도 몰랐다. 서연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정우는 단순한 욕심쟁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는 악마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이제 이정우의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내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준호를 위한 것이자 박미경 여사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녀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했다. 김서연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정우의 비밀 사무실에 잠입하기로 계획했다. 그녀는 미찌아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용해 이정우의 사무실 경비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했고 민지아의 탁월한 잠입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김서연과 민지아는 이전구의 비밀 사무실에 잠입했다. 사무실은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은 침착하게 모든 장애물을 넘어섰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사무실 내부로 침투했다. 사무실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그림들로 가득했다. 김서연은 이정우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김서연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안에는 이정우가 과거 형을 살해했던 과정과 준호를 제거하려 했던 모든 음모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적혀 있었다. 김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의 심장이 분노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정우의 추악한 진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일기장 속에서 예상치 못한 단서를 발견했다. 준호의 반려견 맥스에 대한 언급이었다. 일기장에는 맥스가 자꾸 내 주변을 맴돈다. 아무래도 준호가 평소에 맥스에게 무슨 말을 했던 모양이다. 맥스를 처리해야 할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맥스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이전구의 음모를 알고 있는 중요한 증인이었던 것이다. 준호는 사고 전에 맥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던 것일까?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 몇 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김서연과 민지아를 발견하고 총을 겨눴다. 누구냐, 당장 손들어. 김서연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민지아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주고 도망치라고 지시했다. 지아야, 먼저 도망쳐 증거 자료는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야 해. 민지아는 김서연의 말을 듣고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서연의 지시대로 증거 자료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도망쳤다. 김서연은 혼자 남아 경비원들과 대치했다. 그녀는 의료인으로서의 냉철함과 과거 고아원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 길렀던 강인한 본능으로 경비원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역공을 가했고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몸은 날렵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경비원들은 김서연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에 당황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서연은 모든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민지아와 합류하여 안전하게 탈출했다. 이정우는 김서연이 자신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모든 비리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김서연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김서연과 민지아를 추격했다.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불타올랐고 그녀의 심장은 정의를 향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이제 이정우의 거대한 음모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이 싸움은 김서연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는 승리할 것이었다. 김서연과 민지아는 이정우의 추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민지아는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했고 김서연은 이정우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치밀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으로 이정우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정우의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김서연은 민지아와 함께 언론사에 이전 구의 비리 증거들을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언론의 힘을 빌려 이전 구의 거대한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박미경 여사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박미경 여사 역시 이전구의 피해자였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에게 이정구가 준호의 사고를 조작했고 과거 준호의 아버지까지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민지아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박미경 여사에게 보여주었다. 박미경 여사는 김서연이 내민 증거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자신의 시동생이 그토록 믿었던 이정우가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이려 했다니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말도 안 돼. 정우 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박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것이 오히려 아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자책감이 밀려왔다.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정우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준호를 지키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미경 여사는 김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김서연과 함께 이전 구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서연과 박미경 여사는 함께 언론사에 이정우의 비리 증거들을 제보했다. 언론은 이정우의 추악한 진실에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다. 이정우의 불법 무기 거래, 횡령, 살인 미수, 그리고 과거 준호 아버지의 죽음까지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정우는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폭로되자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인맥과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잠재우려 했다. 그는 김서연과 박미경 여사를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우는 김서연과 박미경 여사를 직접 만나 협박하려 했다. 그는 박미경 여사를 찾아가 모든 것을 덮으라고 종용했다. 형수님, 이러면 우리 모두 망합니다. 제발 이쯤에서 멈추세요. 제가 형수님, 아드님 자리도 지켜드리고 모든 것을 원상 복구시켜드리겠습니다. 제발. 이정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박미경 여사는 이정우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웃기고 있네. 네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까지 죽이려 했어. 내까짓 게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 모든 죄를 반드시 밝혀낼 거야. 내 남편과 아들의 복수를 할 거야. 박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정우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김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정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정우 씨,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정우는 김서연에 나타나자 당황했다. 그는 김서연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그는 김서연을 경멸하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치욕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정우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김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날 심판해. 고아원 출신 주제에 김서연은 이정우의 공격을 침착하게 피했다. 그녀는 과거 블랙맘바 팀에서 익혔던 호신술을 활용하여 이정우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이정우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던졌다. 이정우는 김서연의 예상치 못한 강인함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정우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정우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다. 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는 영원히 역사의 추악한 범죄자로 기록되었다. 이정우가 체포되자 박미경 여사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것은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오랜 침묵과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김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이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야.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용서해다오.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박미경 여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상처가 아물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준호는 이정우의 체포 소식을 듣고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김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준 김서연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는 김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줬어. 고맙다. 정말 고마워. 김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준호의 무사함에 안도했고 그녀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남아있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이정우의 체포와 함께 모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이준호의 가족은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다. 언론은 연일 이정우의 비리와 그와 연루된 사건들을 대서특필했고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박미경 여사는 아들의 회복과 동시에 불어닥친 위기에 절망했지만 김서연은 그녀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나약함과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다. 준호는 이정우의 만행과 그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김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그토록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김서연은 준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박미경 여사는 김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찾았다. 그녀는 준호의 병실에서 김서연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서연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고아원 출신이라며 너를 무시하고 네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용서해다오.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으니까요. 이제는 함께 이겨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해심으로 가득했다. 박미경 여사는 김서연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김서연이 진정으로 용서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두 여인의 오랜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이정우의 비리로 인해 그룹은 큰 위기에 처했지만 준호와 김서연 그리고 박미경 여사는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했다. 박미경 여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위기를 수습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과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배워나갔다. 준호는 병상에서 회복되는 동안 이정우가 빼돌린 비자금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김서연과 민지아의 도움을 받아
회사 내부에 숨겨진 비밀 계좌들을 추적했다. 민지아는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으로 준호를 도왔고 그녀의 활약은 그룹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정구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을 찾아냈고 그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정우의 추가 비리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정우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었다. 박미경 여사는 자신의 가족이 이정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침묵과 어리석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지만 김서연과 준호의 지지 속에서 서서히 회복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하고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 김서연은 준호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자신의 병원 업무에도 충실했다. 그녀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고아원 출신 의사라는 꼬리표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존경받게 되었다. 준호의 반려견 맥스도 이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맥스는 준호의 병실을 지키며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준호가 의식을 회복하자 맥스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준호의 회복에 큰 힘이 되었다. 맥스는 이정구의 음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단순히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준호는 맥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회사에 복귀하여 그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과 나약함을 버리고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김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지했으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김서연과 준호는 결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다. 박미경 여사는 이제 더 이상 서연의 출신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자랑스러운 며느리이자 가족으로 여기며 따뜻하게 대했다. 김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고아원 출신이라는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녀의 삶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수년간의 고통과 시련 끝에 김서연의 삶에는 마침내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다. 이정우의 모든 비리가 밝혀지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준호의 가족은 비로소 오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룹은 한데 휘청겼지만 준호의 뛰어난 리더십과 박미경 여사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김서연의 헌신적인 지지 덕분에 다시금 옛 명성을 되찾아갔다. 준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회사에 복귀하여 더욱 견고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과거의 나약함을 버리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는 모든 중요한 결정에 앞서 김서연과 상의했고 그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의 부부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박미경 여사 역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과 편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다. 특히 김서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서연의 출신을 들먹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의 뛰어난 능력과 인품을 칭찬하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서연에게 가했던 모진 말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너에게 못할 짓을 했어.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준호도 우리 집안도 다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박미경 여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다. 김서연은 박미경 여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희에게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더 중요해요. 어머님께서 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평화로웠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의 조각들마저 박미경 여사의 진심 어린 변화로 완전히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이하나 중사와 민지아 역시 김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소중한 친구로 남았다. 이하나 중사는 김서연의 추천으로 블랙맘바와 유사한 특수의료구조팀의 팀장을 맡아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민지아는 계속해서 탐정 활동을 하며 사회에 숨겨진 정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다. 특히 이준호의 반려견 맥스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받았다. 맥스는 준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김서연과 박미경 여사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다. 맥스의 순수한 사랑은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김서연은 의사로서의 삶에도 더욱 충실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의료계에서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서연은 준호와 박미경 여사, 그리고 맥스와 함께 어린 시절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방문했다. 고아원은 예전과 다름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김서연은 낡은 교실, 삐걱거리는 마루, 그리고 손때 묻은 책들을 보며 과거의 기억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겠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강단에 섰다. 그녀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과 경외감으로 빛났다. 김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소녀가 어떻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여러분, 저는 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신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이들은 김서연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듯했다. 김서연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미경 여사는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 지원금을 약속하며 김서연의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서연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선한 영향력에 깊이 감동했다. 준호 역시 김서연의 곁에서 든든하게 그녀를 지지했다. 맥스는 아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행복한 웃음소리를 만들어냈다. 김서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한 의사로서, 그리고 한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의 삶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다.